자, CPU라고 하는 거는, CPU는 중앙연산처리장치의 가장 중요한 회로인데, 이 CPU를 생산하는 업체는 인텔이라는 기업과 AMD라는 두 기업만이 보통 생산을 해요. 근데 인텔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AMD는 인텔보다 늦게 출발을 했어요, 회사가.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슈퍼컴퓨터의 CPU를 생산하던 회사였고요. 그래픽 코어, 그래픽 카드의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카드의 주 회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작업이 그래픽 카드, CPU, 스마트폰용 CPU, 이 세 가지를 다 생산해요, AMD는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죠, 인텔이. 브랜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 꽤 비싸요. 저도 인텔 거를 사는 입장인데, 제가 만약에 PC방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AMD를 사야 되겠죠. AMD가 싸고 성능이 좋으니까. 예.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검색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 가 보시면 높은 가격 순하고 보는 게 있습니다. 예, 높은 가격 순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온 CPU인데 342만원이에요. 아까 뭐 100 몇십만원 한다 그랬는데 340만원이래요, CPU가. 높은 가격선으로 제가 찍어봤어요. 높은 가격선으로. 아까는 인기 상품선으로 본 거예요. 높은 가격선으로 봤더니 인텔이라는 브랜드인데 제온 CPU라 그래. 제온. XEON. 제온이라고 읽어요. 제온 CPU인데 얘는 도데카 코어네요. 코어가 12개고요. 스레드가 24개고요. 대신에 소켓이 2011이에요. 아까 우리 1355라 그랬죠. 1155. 근데 얘는 2011이니까 어떨까요? 접점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달라요, 얘는. 우리 컴퓨터는 못 꽂아요. 2011 메인보드에다 꽂아야만이 작동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소켓이 2011이 많을 거예요. 1366짜리도 있네요. G34라는 소켓도 있고요. 2011 소켓이고, 다 소켓이 특수해요. 우리가 지금 보던, 제가 설명드렸던 개인용 컴퓨터의 소켓이 아니라 이거는 서버용이에요, 서버.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들을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 서버용 CPU입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얘는 일당백을 해야 되거든. 우리 컴퓨터 하나의 역할, 한 100대의 역할을 얘가 하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요. 자, 올라가서 그 옆에 보면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메인보드. 그 메인보드를 클릭해 보세요. 그 메인보드 클릭해 보시면 뭐 에스락, 그 다음에 에스락, MSI, 그 다음에 ASUS 이런 이제 쭉 나오는데, 아까 우리 칩셋이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 칩셋이, 여기는 적질 않았는데 H61인가 얼마였는데? 여기 메인보드에 H6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는 B85M이라고 써 있고요. B85M, G, H97, H81, Z97 이렇게 써 있어요. H61은 참 안 나오죠? H81은 있는데 H97이 있고요. 이게 칩셋의 의미인데, 가격을 비싼 걸 보세요. 이렇게 118만 원이니 17만 2천을 보면은 Z예요, Z. 예, 그 소켓이 Z자로 들어가는 건 비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48,000원짜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히트 상품은 5번이라고 써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노란 딱지 붙어 있는 데가 CPU 꽂는 자리입니다.
얘를 드러내고 거기다 CPU를 꽂고 그 위에다가 쿨러를 올려놓는 거예요. 냉각기를. 근데 왼쪽에 보시면 검정색이 좀 이렇게 윗상단에 이렇게 검은 게 두 줄이 보이는데, 좀 내려가면 더 있을래나요? 네, 요거 CPU 꽂는 자리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가 바로 뭐냐면은 메모리 꽂는 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검은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그래픽 카드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뒷면에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꽂고 USB 꽂고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정면에서 보이는 이거죠. 그런데 아까 비싼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18만원짜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18만원짜리는 왜 18만원이냐? 여기 보시면 CPU 꽂는 자리 있어요. 노란 딱지를 띄워버린 거지. 메모리 꽂는 데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요.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웨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그래픽 카드를 5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픽 카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가 4개가 달려요. 5개 꽂으면 20개를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는 10개만 받아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래픽 카드 2개, 3개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로 전송을 시켜요. 그럼 컴퓨터 내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그래픽 카드 2개, 3개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일을 해요. 주로 게임 광팬들, 프로게이머들이나 또는 그 드라마에서 그래픽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래픽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런 거를 처리하려면 그렇게 이런 메인보드를 사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런 메인보드를 샀어요. 그래픽카드 하나만 꽂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사는 거지. 아까 48,000원짜리 사도 그래픽카드 꽂으잖아요. 그럼 뭐 그래픽카드에서 보통 3개나 4개씩 모니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뭐 굉장한 작업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 5세대 CPU가 브로드웰인데 이 브로드웰 CPU를 꽂아도 작동이 되게끔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직 브로드웰 CPU는 생산이 안 됐어요. 인텔에서 브로드웰 CPU를 생산할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꽂으면, 여기다 꽂으면 작동이 된다 라는 의미죠. 예. 참고로 4세대 CPU가 하스웰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스웰 메인보드에다가 하스웰 CPU를 빼내고 브로드웰 5세대를 꽂아도 작동은 돼요. 잘 도느냐 안 도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비싼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고 저런 게 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겠지.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를, 이것도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높은 가격선을 찍어보면 가격이 비싼 게 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130만 원이야. 메인보드가 130만 원인데 이거는 AMD CPU 꽂는 거고요. 이건 인텔 CPU 꽂는 거거든요. 자, 인텔 걸 한번 볼게요. 인텔 거. 자, 인텔 거를 꽂는데 메인보드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다. 여기 CPU가 2개 꽂죠? CPU 꽂는 데가 2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CPU. 그걸 여기다 2개 꽂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메인보드 100만 원에 CPU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얘만 7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주로 서버들이 쓰는 거지. 그리고 얘는 우리 컴퓨터 케이스에 안 맞아요. 이만해요.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 시간에 보면은 어디 통신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어디 컴퓨터실 같은 데 보이죠? 불 번쩍번쩍 거리는데 거기에 이런 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캐비넷에 꽂혀 있는 거죠. 그걸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구글 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가 이런 컴퓨터가 20만 대가 꽂혀 있어요. 이런 게 20만 대. 굉장히, 그러면 한 대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짜리 20만 대가 있으면 돈이 엄청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DDR3고
최대 메모리는 512GB까지 꽂을 수 있대요. 얘는. 여기 메모리 꽂는 데가 보세요. 많잖아 여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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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총 몇 개? 16개예요. 메모리 꽂는 데가.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둘 되게 많이 꽂아요.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하드 하나만 달면 아깝잖아.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하드디스크랑 또 달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2TB가 10만원 이런데 그네들이 쓰는 거는 뭐 100만원 이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막 20개씩 꽂아봐. 100만원짜리 20개 꽂아도 하드디스크 값만 2천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이런 거는 뭐가 좀 다른 거겠죠. 자, 여기 보면 그래픽이라는 거 아까 CPU-G로 돌아와서 그래픽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텔 HD 그래픽스라고 쓰여 있어요. 인텔 HD 그래픽스라고 써 있는데 얘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꽂은 게 아니라 뭐다? 그래픽 기능을 CPU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CPU가 대신해 주는 거. 제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제 CPU예요. 제 CPU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인텔 코어 2 쿼드라고 되어 있죠? 인텔 코어 2 쿼드 82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코필드예요. 요코필드. 우리 컴퓨터는 샌드브릿지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요코필드라고 불렀어요. 95W예요. 전기가 좀 더 먹죠. 아까 우리 65W였죠. 얘는 소켓이 775예요. 1155하고 좀 다르죠. 우리 거는 몇 나노 공정이었죠? 32나노 공정. 얘는 45나노 공정이니까 얘가 어떻다? 조금 안 좋지, 성능은. 여기 캐시가 지금 레벨 3가 저는 없죠? 전 레벨 3가 없어요. 구형이야. 전 새로 조립을 할 때 구형으로 조립했어요. 제가 신제품을 살 의미가 없잖아. 뭐 특별히 무슨 제가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 제품을 사다 보니까는 이렇게 4메가 캐시가 4메가면 그럼 좋아요. 중고 매장에 가서 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갖고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시는 아까 보신 거고, 메인보드 좀 볼게요. 메인보드 몇 년도 거라고요? 2010년도 거예요. 4년 전 거죠. 4년 4년 됐으니까 뭐 이렇게 썩 나쁜 건 아니지. 썩 나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좀 볼게요. 듀얼 코어라고 되어 있죠. 듀얼 코어야. 이게 듀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듀얼인데 DDR2죠. 8기가예요. 8기가. 근데 속도가 얼마예요? 400이죠. 우리 강의실은 아까 665점 얼마 나왔잖아요. 제 건 400이에요. 400이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좋은 거죠. 이건 667이고 제 건 400이니까 차이가 벌써 나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롯이 4개 나와요. 4개. 그래서 2008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생산한 메모리를 2기가짜리를 4개 꽂았어요. 4개. 다 꽂은 거야. 왜냐면 DDR2는 2기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8기가면 충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업무상에서 8기가만 되면 그냥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8기가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하다가 좀 더디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새로 바꿔야지. 아예 새 거로. 요즘 거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쪽을 한번 볼게요. 그래픽 제가 보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전 그래픽이 엔비디아 지포스 GTX 450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샀어요.
아까 그 그래픽카드 꽂은 거 있었죠? 그렇게 꽂아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픽 업무 처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GTX라는 모델이 있어요. 처음에 GT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GTS라는 모델이 나왔고 GTX가 나왔어요. GTX에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 560, 660, 760, 780, 뭐 80, 뭐 860 하고 숫자가 커지면 비싸요. 그런데 GTX는 게임 전문화된 게임용. 게임 안 하니까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요. 이거 갖고. 제가 집에서도 모니터 2개를 쓰는데 모니터 큰 걸 2개 쓰는데 이상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전혀 지장 없이 잘 돌죠. 여러분 댁에 있는 디지털 TV 있잖아요. 40 몇 인치짜리. 얘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본체에서 직접 연결해 쓰기도 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화면이 잘 나옵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치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인지 외장 그래픽 카드인지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윈도우 버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윈도우 버전 보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이거 닫을게요. CPU G는요. 네, 닫고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에 윈도우 7이다. 뭐 32비트다.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복습했었어요. 예.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대한 걸 좀 볼게요.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 들어가시는 겁니다. 관리. 관리를 들어가시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컴퓨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뭐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때 여기 용량 나오잖아요. 200기가, 뭐 100기가, 165기가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드디스크가 여기 몇 개예요, 지금? 3개라고? 3개는 아니에요. 3개는 아닌데 왜 3개로 나오느냐? 보면 되지 뭐. 여기서 관리에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가 있어요. 디스크 관리. 장치 관리자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디스크 관리로 제가 들어와 봤어요. 디스크 관리 여기. 그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는 500기가짜리예요. 500기가짜리 하나인데 얘를 3개로 나눠놓고 쓰는 거예요. 집은 한 차라고 방이 3개라고 3개.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3개를 사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집이 3채가 따로따로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집은 한 채고 방이 3개다 이거지. 그래서 나눈 거를 우리는 파티션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장치 관리자에 가보시면 이 장치 관리자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디스크 드라이브 보이세요 여기? 이거 이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히타치라고 써있네. 히타치. 여기 제너릭 스토리지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 이렇게 써있는 거는 앞면에 우리 USB 메모리 꽂는 자리 있죠? 컴퓨터 우리 앞면에 그 위에 보면은 메모리 꽂는 데가 있어요. 디카 메모리 같은 거 꽂는 데가 있어요. 우리 본체 앞에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카드 리더기가 있는 거고요. 카드 리더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 샌디스크는 뭐냐면 제가 지금 USB 메모리 하나 꽂아놓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걸 저장하려고 그걸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다치라고 써 있는 거 있어. HDS 721050 DLE630ATA 디바이스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 하드디스크는 히다치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드디스크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뭐 시게이트도 있고 한데 히다치 거를 썼나 봐. 왜 썼는지는 알아요. 히다치가 싸요. 히다치가 쌉니다. 삼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싸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조달 품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어디 가서 막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이라서. 그런데 공공기관에 있는 물자들을 살 때 비싼 거 사면 욕먹잖아요. 세금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는 나쁜 걸 사는 것보다 저렴한 걸 사야 좋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달 품목들은 가격이 저렴한 게 특성이고, 그래서 뭐 좀 잘 모르는 부품이, 히다치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약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USB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USB 메모리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거지 뭐. 컴퓨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USB 메모리인데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용량이 잘 보이잖아요. 네. 이때 NTFS 방식인지 FAT32 방식인지 NTFS인지, 그 다음에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하는지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하는지. USB 메모리를 하드 디스크로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 중에 하나는요, 이거 똑같은 USB 메모리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하고 어떤 거는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요. 비빅, 비빅. 여기 이제 뜰 거란 말이에요, 화면에. 자, 보세요. 하드 디스크 인식이 됐어요. 이거 USB 메모리인데. 이거는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을 시키나 봐요. 그럼 차이는 뭐냐? 두 가지 차이. 자, USB 메모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메모리의 자료를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간다? 안 간다? 쉽게 말해서 USB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면 복원할 수 있다, 복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되어 있는 이 자료를 제가 지우잖아요. 그럼 복원을 못해요. 휴지통에 안 간다고. 그런데 하드 디스크로 인식한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자료를 삭제하게 되면은 휴통으로 가요. 그럼 휴통에 있는 거를 복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복원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예, 이거는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하면은 휴지통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고, 이동식 미디어 장치,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하면은 삭제하면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런 차이는 있죠.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예. 자,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 종류는 우리가 천천히 좀 해볼게요. 이거 당장에 안 할 거고요. 8번.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가 몇 인치인지. 우리 강의실 거는 17인치입니다. 저 끄트머리에 은색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 제가 15인치입니다. 저기는 모니터 일로 빼온 거예요. 제 강의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걸 저기다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면 저기는 컴퓨터가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생겨갖고 느려요. 그래서 모니터를 좀 제가 바꿔놓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하실 때 모니터를 2개를 놓고
오른쪽에다가 작업 준비를 해놓고 왼쪽 화면으로 끌어다 놓고 수업을 보여드리면 좀 수업이 편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해상도는 얼마나 될까요? 해상도. 여러분 해상도를 아셔야 돼요. 자, 해상도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SD급이라고 얘기해요. SD급. SD급이 뭐냐면 이제 이게 DVD급이에요. DVD급인데 가로 해상도가 720입니다. 가로가 720. 그리고 HD. 여러분 HD라고 들어보셨어요? HD? 우리 지금 방송하잖아요. 쇼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네. 그 다음에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그게 HD 방송이란 말이에요. HD가 1080. 그 다음에 이제 풀 HD가 있어요. 네, 풀 HD. 풀 HD는 얼마냐면 1920.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HD가 있어요. 울트라 HD는 4096. 뭐 3900 얼마, 뭐 3600 얼마, 4000 그러면 울트라 HD라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QHD라고도 불러요. 쿼드 HD. HD가 4배. 여기 HD가 1080인데 4096은 4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쿼드 HD라 해서 QHD 또는 울트라 HD라 그래요. 보통 TV에서 말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17인치인데 이건 1280까지 나와요. 우리 강의실 건 1280. 19인치도 1280밖에 안 나와요. 어디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해상도.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해상도라고 뜨죠? 눌러보시면 우리는 여기 1280이 제일 클 거예요. 1280. 제일 위에 보면 1280이라고 있죠. 해상도. 그 해상도 눌러보시면 1280이 제일 큰데 제가 1280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1280으로 해놓으면요 글자가 작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가 어려워요. 이건 보시는 교육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1024로 보여드리자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 가장 좋은 해상도예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집에서 이걸 갖고 작업할 때는 1280으로 올려놓고 하죠. 그럼 글자가 좀 작게 보이더라도 많이 나오지.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 S6 나왔죠? 갤럭시 S6 나왔잖아요. 갤럭시 S5 말고 6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게 뭐 꺾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고 갤럭시 노트 4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델들은 해상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태블릿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요. 태블릿을 7인치짜리 태블릿이에요. 얘가 1920이에요. 해상도가. 집에 있는 40인치 TV랑 해상도가 같은 거라고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게 비싸요. 해상도가 높은 거는요, 비쌉니다. 여러분 혹시 쿠팡? 위메프 이런 거 해보십니까? 소셜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혹시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광고 중에 한참 나오는 게 TV 겸 모니터로 나오는 거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팝니다. 그런데 HD예요. 화면이. 그러니까 최대 1366밖에 안 나와요. 1366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드라마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드라마는 1080이면 되니까 1366이니까 드라마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모니터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화면은 큰데 해상도가 1300밖에 안 나와.
30인치 넘어가면 1900이 나와야 되는데 1300밖에 안 나오니까 어때요? 화면을 아주 선명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떨궈야 돼, 재고를. 요즘 다 울트라 HD 시대인데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를 갖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안 팔리니까 UMF나 이런 쿠팡에다 올려놓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상도가 낮은 거는 저 밑에다 써놔요. 위에다 써놓으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는 좋은 장점만 써놓고 아래는 이제 좀 불리한 입장 같은 건 좀 아래다 써놓고. 그러니까 저는 모니터나 TV를 하나 더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거실에 애들이 이제 TV도 보고 그 TV로 컴퓨터도 하거든요. 42인치짜리 갖고 이제 컴퓨터도 게임도 하고 또 뭐 애들 방에 또 모니터들이 또 29인치짜리도 있어서 그거로 자기네들 그래픽 업무도 하고 하니까는 상관없는데 안방에는 제가 모니터로 작업하면서 TV를 봐요. 그 모니터가 작지 않습니까? 19인치면. 그게 좀 불편해서 한 32인치짜리를 하나 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TV는 다 잘 나와요. 문제는 이제 그래픽이 문제지, 그래픽. 근데 여지없이 1366이야. 그러면 어때? 안 사죠. 그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어. 쿠팡이나 UMF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살펴보는 입장이죠. 해상도는 숫자가 낮아야죠. 커야죠, 숫자가. 4096 이런 건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컴퓨터 연결하는 단자 보셨죠? 컴퓨터 연결하는 단자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파란색 단자가 있었죠. 파란색 단자. 그게 아날로그 단자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 단자를 우리는 DVI 단자라 그래요. DVI. 근데 DVI가 굉장히 커요. 아까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볼게요. VJ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11만 6천 원짜리, 39만 원짜리 보세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비싼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제일 비싼 건 뭔가 볼까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불량스러워요. 700만 원이 넘습니다. 600만 원 이런 게 비싸요. 얘 모니터 6개를 꽂을 수 있고요. 얘는 모니터 4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모니터를 4개를 꽂아서 그냥 단순히 집에서 고스톱 게임 같은 걸 하려고 하진 않겠죠. 굉장히 뭔가 좋은 업무를 하겠지. 그래픽 복잡한 업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GTX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GTS죠. 전 GTS. 그게 4만원 주고 샀어요. 4만원. 그것도 모니터 2개 연결해서 TV도 보고 그거 다 해요. 뭐 게임 짱짱하게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 더 좋겠지.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한 단자가 보여요. 이렇게 연결한 단자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는 DVI, HDMI.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좀 비싼 거 한번 눌러볼게요. 비싼 것들은 어떤 연결되어 있냐 보면은 자, 디스플레이 포트, HDMI, DVI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댁에 울트라 TV를 사왔어요. 울트라 TV. 커 보이게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어. 60인치짜리. 그거를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갖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맞아. 얘를 사야 돼. 얘를 사서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 여기다 연결해서 써야 돼. 그런 거는. 이런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는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거예요. 비싼 거고. 그래야 해상도를 굉장히 크게, 즉 그래픽 작업하려면 막 세밀하게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할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포트.
보통 HDMI라는 단자가 있으면 그래픽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죠. 아까 뭐 30몇만 40만 원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비싸요. 전기도 많이 먹어요. PC방 가면 입구에 뭐 이러이러한 장비를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도 있어요. 입구에. 그걸 보고 이제 동네 학생들은 통신사를 갈아타듯이 PC방도 갈아타는 겁니다. 야, 여기 컴퓨터 새로 좋은 거 들어왔다. 야, 일로 옮기자. 그럼 뜻맞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쫙 빠지죠. 그럼 건너편에 있던 PC방은 어때요? 이제 손님 없는 거예요. 좋은 장비, 좋은 데 가서 게임하면 재밌잖아. 그럼 새로 오픈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비스도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데를 많이 가죠. 보세요. 이거 비싸잖아. 44만 9천 원, 43만 9천 원 이런 거. 이게요. 여기 지금 77만 9천 원도 있어요. 68만 3천 원 이런 것도 있는데 3년 전에 GTX 650이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650, 660 모델 나왔는데 그때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근데 그거보다 좋은 게 지금 12만 원밖에 안 해요. 750인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죠. 메인보드는 하스웰이 지원이 되는지, 메모리 꽂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래픽카드 꽂는 데를 한 개만 쓸 건지 두 개 쓸 건지.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거 보통 4개 이상은 다 돼요. 그럼 우리 하드 하나 달고 DVD 달잖아요. 그럼 4개면 되잖아. 다른 데가. USB 꽂는 거는 앞뒤로 보통 2개, 4개 다 되니까 걱정 없고. CPU로 이제 i5로 할 거냐 i7로 할 거냐. 근데 i7은 너무 비싸고 i5가 좋아요. i5가. i3은 좀 약하고. 우리 강의실이 i3이라 그랬잖아요. i3은 뭐 포토샵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메모리가 좀 약해서 그런 거지. 근데 i5가 훨씬 더 퍼포먼스 좋으니까 i5에다가 메모리 16기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하드 2000기가 2테라짜리 달고 그렇게 하면 뭐 빵빵하다고 보통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쓰느냐 이거야. 근데 모니터를 19인치 쓴대. 그럼 아무거나 써도 돼. 19인치 모니터 쓴 사람은. 22인치 모니터를 쓴대. 그럼 상관없다고. 내가 게임 왕팬이 아니면 그래픽 카드는 그냥 이 본체에서 지원하는 것 갖고 다 돼요. 우리 보세요. 지금 이 본체에서 그래픽 카드 안 꽂은 거거든. 본체 자체에 있는 것 갖고 모니터 2개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돌아가죠. 굳이 돈 들여서 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10몇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 좋은 거 아까 600만 원짜리 사도 되겠지만 저도 뭐 4, 5만 원짜리 중고 그것도 좋아요. 잘 돌아갑니다. 공부하는 우리 애들은 하나는 또 디자인을 하는 우리 애 하나가 있어서 걔는 저보다 훨씬 좋은 거로 제가 조립을 해줬고 아직 이제 중학교 다니는 중3짜리 작은 놈은 뭐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 대신에 화면이 좀 크면 좋겠다 그래서 TV로 연결해서 거실에서 게임도 하고 그거로 EBS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 레시피 정도 보는 거라면 애 엄마는 노트북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각자 컴퓨터를 다 맞춰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다이는 뭐라 그랬죠? 무선 디스플레이 장치라 그랬어요. 무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는 모니터가 TV가 와이다이가 지원이 돼야 돼요. 무선 디스플레이 장치가 지원이 되면은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도 와이다이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노트북은 거실 앞에다 두고 TV에다가 와이다이를 작동시키면 내가 모니터에서 작업하는 게 노트북에 작업하는 게 뜨는 거죠. 화면.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화면을 무선으로. 근데 그런 PC TV는 비싸요. 근데 노트북은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휴대용으로 쓰는 거죠. 휴대용으로.
주 컴퓨터가 하나 있고 보조 컴퓨터로 보통 쓰는 경우에 노트북을 보통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와이드아이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뭐 그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